안녕하세요. 사주 전문가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는 절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과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팔자는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썼어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주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 12운성은 적천수에서 조차 12운성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적천수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 사주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이걸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개수가 개 일간이 인월해 놨어요. 자, 인월이면 언제예요? 양력 2월달입니다. 그러면 아직 춥죠. 춘목이에요. 그리고 일지의 유금을 보고 오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달은 원령을 못 얻었어요. 원령을 못 얻고 시도 못 얻었어요. 때도 못 얻었어요. 그렇지만 인신충을 해서 어린 나무, 2월달은 아직 제가 춥다 그랬죠. 그 추운 계절, 이때 눈도 옵니다. 비록 목의 계절로 왔지만 눈이 와요. 양력 2월달은 춥기 때문에 인신충하면요, 이 충은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래서 요 인목은 꺾였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거기다 유금까지 얻어서 이 사주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강사주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강사주예요. 강사주고, 그러면 개수가 물이 강하니까 토를 써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이 사주의 병이 뭡니까? 문제되는 게. 인목을 충한 이 금이 병이에요. 요게 이 사주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금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절실히 필요해요? 이 화가 필요합니다. 화로 인수를, 재로서 인수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그 이 화를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목을 희신으로 쓰는 겁니다. 토는 조토. 토는 조토만 씁니다. 조토. 그럼 이제 강약을 잡았으니까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화를 쓰는 사주예요. 자, 어려서 정축이에요. 추운데 운이, 이 사주는 춥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추워요. 그럼 제가 왜 여기서 이제 12운성을 갖고 나왔는데, 왜 갖고 나왔냐면요. 12운성을 논해 볼게요. 오화가 절이에요. 12운성상. 그리고 유금이, 나를 밀어주는 유금이 병이에요. 그리고 임목이 목욕이에요. 이게 12운성으로. 신금이 사에 속해요. 죽을 사자. 세상에 개수가 신금의 힘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죽을 사자에 속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12운성은. 그리고 살로 보면 이게 도화살이에요. 이 오화가 도화살이에요. 여기 도화살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역마를 보라 그랬는데, 이제 사유축, 사유축을 했을 때 이걸 축하는 게 해수잖아요. 해수가 역마입니다. 역마가 없어요. 인신사해가 있다고 역마가 아닙니다. 이 사주는 역마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을 했기 때문에 동원해요. 그래서 얼른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역마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까 12운성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요때 태어났어요. 추운 때 태어났는데 더 추워졌어요. 1월달로 들어왔어요. 1월달 더 추워요. 그러니 오화가 힘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2운성상 요게 아마 건록이나 관대에 속해요. 개수한테는 아주 좋은 건록에 속할 거예요. 건록인가? 그래요. 아주 좋은 거에 속하는데 요때 집안이 아주 어렵게 거의 몰락했습니다. 요때. 12운성상으로 요때. 제일 좋아야 될 요때. 12운성은 맞지를 않아요. 오행, 상생, 상극으로 봐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겨울로 점점 깊어지니까 좌우 충을 해석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때 대단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온 거를 이 용신을 뽑고 데이터를 딱 보면 태어날 때는 좀 괜찮았다가 바로 첫 운 때부터 집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네. 그리고 이때는 더 많이 힘들어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운에 조금 낮은다. 왜? 초, 중, 말이에요. 중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초, 중, 말을 지나서 말로 뻗어나가면서 을목이 천간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해수를 얻어서 인해 한몫하죠. 충당했는데 요게 좀 도와주는 형국이에요. 계절은 이때 계절이죠. 그래서 오화를 건들질 않아요. 세력 싸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괜찮아졌다가 지금 갑술운에 살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곳에 몸을 담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인옷을 화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화가 용신이죠. 이게 인옷을 화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가장 좋은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몸 담고 있고요. 아주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병자, 그러니까 이 병자운이 왔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 살 맛이 안 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개수의 건록입니다. 장생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12운성으로 따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때부터 조금씩 나아지다가 지금 갑술운에 가장 살면서 재미난 해를 살고 있고 돈도 좀 만지면서 좋은 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운이 가면 좀 떨어지죠. 또 다시.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운이 오면 어떨 것이냐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살아온 거 맞췄잖아요. 이때에 태어났는데 첫 운부터 1월달로 아주 추운 1월달로 들어가니까 집안이 어렵게 돌아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때 집안이 몰락을 했는데 반대로 요때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금운이 와도 금운이 더 세져갖고 나를 극하지 않냐. 근데 오화. 금운은 오화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자리를 잡아놓으면 이때는 만약에 이때 1,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때는 못 봅니다. 왜? 운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때는 저는 평운이라고 봅니다. 화를 쓰는 사주들은 유운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유금이 오화를 어찌 건드려요? 그래서 못 건드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축자가 있다면 이 자리에 축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틀려요. 왜? 오화를 어둡게 해서요. 근데 축자가 없어요. 그래도 이 태어난 달에 어떤 자가 앉아있냐가 아주 중요한데 이 축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주는 인목이 비록 충을 당했지만 이 오화를 유금 다음 대운에 유금이 온다고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거 수가 대운은 지지가 아주 중요해요. 천간은 개두했냐 절각됐냐 그건 뭐냐면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예요. 이 개수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아무 영향도 못 끼쳐요. 왜? 이 무토 때문에. 이거 뭐 합해서 뭐 화로 됐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지지의 뿌리를 내리고 오면 화 안 합니다. 무토가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토가 방어해주고 유금은 화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운이에요. 이거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절상으로도 보세요. 자, 이게 12월 달에요. 가장 초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요. 10월 달에요. 10월 달에도 이제 가을인데, 가을에도 이 옷을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걸 사는데, 이거 9월 달에요. 9월 달이면 여러분 반팔 입고 다닙니다. 성묘가도 더워서 막 땀 흘리고. 계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신운이 와도 용신을 화로 쓸 때는 서방운이 와도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투자는 좀 자제하셔야죠. 자기 운이 아니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 12운성을 가지고 논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특히 12운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통계학으로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여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요. 갑목이 이제 대부분 그래요. 갑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을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따로따로 다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요건 얘기할 건데요. 요걸 이제 왜 써놨냐면 첫 스타트가 갑자로 시작해요. 육식갑자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자, 잘 보세요. 다 이건 양이에요. 이것도 양이에요. 자, 이거 음이에요. 이거 음이에요.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다 육식갑자가 짜여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잘 보세요. 여기가 벼죠? 12자 다음에 여기 벼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갑자가 오는 거예요. 갑을이. 그리고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벼 있는데, 여기가 벼 있는데,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공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망 보지 않습니다. 공망도. 하나도 안 맞아요. 사주 적용해보면. 통계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50% 맞아야 사용을 하잖아요. 20, 30% 맞으면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공망을 안 봅니다. 요 두 자가 비기 때문에 요거는 공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일간이 여기 예를 들어서 술해가 오면 공망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이건 옛날 고서에도 공망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썼지만 육식갑자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루어지고 한 천간당 6개의 지지가 부여되어 육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육갑이에요. 그래서 육식갑자고.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일부러 쓴 거 아닙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병신이 육갑을 떤다는 말이 있어요. 이 병신이 육갑을 떤다는 말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뜻이 어떠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 육갑이 뭐길래 육갑을 떤다고 말했냐면 이 육갑이 이 육갑을 가리키는 거예요. 병신이 육갑 떤다는 말은 이 육갑을 그럼 이 육갑을 왜 가리켰냐? 요새 말로 이제 번역을 할게요. 개뿔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체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병신이 육갑을 떤다는 말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전혀 지식도 별로 없는 게 아는 체를 개뿔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체를 한다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육갑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병신이 그걸 떤다는 거죠. 아는 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신이 육갑을 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 들어가도 진짜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통계학을 하려면 이렇게 세세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건 어떻게 됐는지 토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연구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원진살, 역마살, 도화살, 겁살, 망신살, 천을기인이 들어와서 어쩌고 12운성이 들어와서 어쩌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공부해갖고 하니까 이게 A라는 곳에 가서 상담하면 다른 말하고 B라는 곳에 상담하면 다른 말하고 또 C라는 곳에 가면 또 다른 말을 하니까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못 믿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애석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수학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 점쟁이라는 소리를 안 듣죠. 학자 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선 학문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살들입니다. 원진살, 역마, 뭐 도화살, 겁살 이런 것들, 백호대살. 아 세상에 백호대살의 뜻은 뭔지 아세요?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살이에요. 요새 호랑이한테 누가 물려 죽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 납부되는 살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살은 논할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고요. 살 공부는 필요 없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히 간목에 대해서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간목을 여기 이제 제가 썼는데요. 간목이라도 을목처럼 약할 수 있고 을목이라도 간목처럼 단단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간목은 큰 나무, 작은 나무는 농클나무 혹은 새싹나무라고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이는 경험상 제가 여태 경험상 절대 옳은 이론이 아닙니다. 간목도 아카시아 나무가 될 수 있고요. 을목도 소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이 간목을 보는 시점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나는 목을 타고 태어났는데 내 나무가 은행나무냐 아니면 소나무냐 아니면 아카시아냐 아니면 개나리냐 그렇게 나무를 구분해 놓고 대운을 갖다 풀어야 돼요. 그런데 갑목은 큰 나무요, 을목은 넝쿨나무나 뭐 새싹나무, 그리고 무토는 산이요, 기토는 전답이요. 음양으로 구분하면 돼요. 음양으로. 무토는 양이요, 기토는 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갑목은 음이요, 양이요, 을목은 음이다. 오로지 음양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음도 크면 크게 될 수 있고요. 양도 적으면 작게 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8자 안에, 8자 안에 모든 걸 갖고 내가 아카시아인지 소나무인지 개나리인지를 구분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대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아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겠구나. 아 비록 소나무로 태어났지만 진짜 산골로 태어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나무는 그래도 아카시아로 태어났지만 주변에 향을 주고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카시아로는 진짜 장작밖에 못 썼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집 울타리나 쓰던지 나무가 삐뚤빼뚤 자라서. 근데 한때는 외국에서는 한때는 아카시아가 많이 비싸게 자랐어요.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전혀 쓸모없는 나무라고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아카시아로도 요즘은 가구를 만들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랐는데, 그래서 어떤 나무로 태어났는지를 구분해야지 갑목은 양, 을목은 음만 구분하고 나머진 목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 나무의 종류가 뭔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다음에는 이제 갑목도 그렇게 설명해 드릴 건데 좀 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좀 미신적으로 빠지지 말고 살에 빠지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공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